BHO님 1등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소리 어떤가요? 박준규님, 신행국님, 지금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또 이상한가? 소리 잘 들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이고 힘들어. 저는 컴맹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자, 화성에 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우주도 없고 화성도 흙이 아니라 하늘 안에 있는 조명인데요. 왜 나사는 우리를 속이고 마치 우주가 있는 것처럼 하고 화성으로 간다고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음질 좋아요? 음질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제 목소리가 좋은 겁니다. 자, 앨런 머스크는 뭐 화성을 이제는 뭐 식민지를 만들겠다 또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진짜 물론 이제 뭐 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 이제 일루미나티가 이제 조종해가지고 앞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고 보면은 일루미나티 이 집단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똑똑하고 뛰어난 애들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봉이 김선달이 있잖아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봉이 김선달이가 진짜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면은 이거 희대의 사기꾼이죠. 사기꾼인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 아무것도 아니죠. 존재하지도 않는 우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삥땅을 뜯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나사 사기꾼들입니다. 여기 저기 2021년에 착륙해가지고 임무를 시작했다고 하는 화성 탐사 로봇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퍼서비어런스 화성 탐사 로버인데요. 뭐 화성에서 드론도 띄우고 뭐 했다고 하는데 화성에서 드론이 뜰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얘가 이 로버가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낙하산도 화성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대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거예요. 얘가 지금 화성에 가가지고 맹활약을 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죠. 자, 발사는 2020년 7월 30일 날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륙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2021년 2월 18일. 자, 그러니까 2020년 7월 30일이니까 8월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18일 만에 화성에 도착했어요. 여기 뭐 동력원은 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온 배터리인데 우주에서 얘가 어떻게 배터리가 날아갈 수 있는지 미지수예요. 자, 아무튼 5개월 18일에 걸려가지고 지금 화성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분명히 여기서는 5개월 18일 만에 착륙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이제 화성으로 발사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발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화성이 최대한 가까이에 있을 때를 맞춰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도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발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7월 30일 날 발사했죠. 2020년. 자, 그런데 도착 시간이 문제예요. 여기 봤더니요, 도달하는 시간이 로켓을 발사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78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780일이면은요, 날짜 계산해 보면은 2년 2개월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특정한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계절을 선택해 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발사하면은 그로부터 2년 2개월 후에 도착한다라고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짧은 거. 옛날에는 5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았는데 기억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가물가물한데요. 아무튼 현재에서는 780일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화성까지 도착하는 시간 780일은 거의 교과서적으로 온 천지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퍼서비어런스는 2년 2개월이 걸린 게 아니고요, 그냥 5개월 18일밖에 안 걸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갔을까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좋은 엔진을 구해가지고 월등히 빨리 한 4-5배 빨리 날아가는 거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또 안 되네. 잠시만요. 모니터 여기 있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타블렛 좀 끼울게요. 왜 안 되지? 신기하네. 안 되네. 안 되면은 하긴. 컴퓨터가 이게 말을 듣지를 않네요. 너무 써먹어서 그런가? 자,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하니까는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구에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도 공전을 하겠죠. 그럼 이제 지구가 화성보다 빨리 날아가니까 화성이 여기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지구와 화성이 가까울 때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워지는 계절 7월 30일이었죠. 아까는 7월 30일. 7월 30일 날 지구에서 발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2년 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2년 2개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워졌을 때 발사해 가지고 2년 2개월 동안 날아가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워졌을 때에 2년 2개월이 아니라 5개월 18일 만에, 518이네 이거. 5개월 18일 만에 여기서 발사해 가지고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화성도
태양계가 맞다면은 공전 속도가 일정하고요. 지구도 공전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워지는 계절을 타이밍 여기서 여기까지 2년 2개월 동안 날아갈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가장 최단 거리로 발사를 해 가지고 2년 2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가장 가까워지는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2년 2개월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5배 빨리 날아가 버리면은 화성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면은. 그래서 속도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엔진이 뭐 좋고 해가지고 빨리 날아가가지고 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서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 2개월이 걸렸었는데 기술의 발달로 5개월밖에 안 걸린다라고 한다라면은 발사하는 날짜가 달라야 되겠죠. 왜 더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그 빠른 5배 속도가 빨라져 버렸으니까 그 빠른 속도에 맞추어 가지고 적당한 타이밍에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발사 날짜 맞추어 가지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발사할 수 있는 화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화성 간의 가장 근접기다라고 하면서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로보가 화성에 가가지고 찍었다고 하는 나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 뭐 주변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장면들일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세상에 가보면은요 뭐 사막이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아니면은 국립공원이라든지 인적이 없는 그런 곳들에 가보면은 이런 자연 환경들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사가 화성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뭐 이런 사진을 딱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화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지구에 뭐 어느 곳을 이게 촬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이런 사진들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지구 어디다라고 하면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화성이 아니라 이게 천왕성이라 해도 나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알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이런 사진을 보고 이것이 화성이라고 믿는다면은 그건 이제 세뇌에 가까운 거예요. 진실과는 아예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 이게 왜 뜨냐. 자, 여러분 이게 화성이라고 하면서 10년 전에 보내준 영상에서 캡처한 겁니다. 이게 화성이래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애니메이션인데 실제 진짜 영상이라는 거예요. 자, 에사에서 유럽 우주국에서 보여주는 화성 진짜 화성 영상입니다. 진짜 화성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화성으로 보이세요? 누가 봐도 그래픽이죠. 누가 봐도 그래픽인데 이게 진짜 화성이다라고 하면서 에사에서 타이틀 달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이 그래픽과 현실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뭐 어떤 게임에 나오는 맵 정도로 봐줄 정도로 누가 봐도 티가 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화성 영상이라고
이거 10년 전에 보낸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또 더 과감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유튜버가 이거 영상을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게 진짜 화성의 영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이었어요. 이게 눈입니다, 눈. 예. 자, 우리가 진짜 어떤 자연 사물을 찍은 것과 컴퓨터 그래픽을 찍은 것은 우리 눈이 정밀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질감이 느껴지고 어색한 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뇌된 사전 가짜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튜버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화성 치면은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제 사진을 지구 크기, 화성 크기. 그리고 이제 지구와 화성과 좀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거는 위에는 화성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뭐 당연히 파란 하늘이니까 지구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 하늘이 없죠. 이쪽에 파란 하늘이 없고, 이건 파란 하늘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포토샵으로 이 화성에 먼지가 많다고 하면서 높은 하늘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화성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시면은 절대로 하늘을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땅에 쳐박고 찍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하늘은 보여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뿌옇게 칠해가지고 화성에 먼지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밑에 이 사진도 포토샵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도 더 리얼하게 화성 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국립공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자연 환경이 없지만은 외국에는 이런 자연 환경들이 많아요. 국립공원인데 화성과 비슷하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이제 고분이에요. 밑에는 페루에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마치 이제 대홍수 태적신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지구라는 증명이 뭐냐면은 여기도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분지에서 보듯이 이렇게 대홍수의 어떤 침전된 어떤 이런 흙들이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화성이 아니라 지구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패턴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위에가 이제 화성이라고 하고, 밑에는 이것도 사막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 색깔만 포토샵으로 바꾸면은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포토샵으로 조금만 손질하면은, 저도 조금만 연습하면은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데는 이제 건조한 사막이죠. 여기도 사막이에요. 여기도 사막이고, 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이죠. 우리나라 외국의 사막인데 이름이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밑에가. 그런데 이런 곳에서 촬영해가지고 포토샵으로 푸른 하늘을 배경을 없애버리고 전반적으로 희뿌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보여주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진들이 다 화성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오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분화구예요. 분화구. 밑에는
분화구입니다. 분화구인데 분화구 지형과 또 이쪽 지형 이런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사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만 보더라도 이건 뭐 명백한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우리가 자 이거 뭐 진짜다 가짜다 떠나가지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칠판이 안 돼가지고 이쪽에 타이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성 식민지를 건설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은 사람이 살려면 일단은 물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화성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먹을 것들은 100% 지구에서 공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에 대해 식민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로켓 쏴가지고 무지막지한 로켓 수백억 들여서 발사해가지고 이만한 로켓이 딸랑 발사되면은 위에 똥가리 요만큼만 날아가잖아요. 나머지 90% 이상은 열려고 이 위에 조그마한 똥가리 하나가 날아가는데 이 작은 캡슐 하나에다가 식료품을 싣고 물을 싣고 산소를 싣고 사람까지 태우고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우개.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카톡방 할 때였었나? 그때 이제 원효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참 원효님인가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자, 멀쩡히 살아있는 지구를 두고 왜 죽은 별로 가서 살려고 할까? 이게 뭐 가장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는 물도 많고 산소도 풍부하고 곡식도 심어가지고 먹을 수 있고 곡식 심기만 하면은요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씨만 있으면은 막 심으면은 다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가 뭐 캠트리를 뿌리니까 공기가 좀 나쁠 뿐이지만은 그래도 또 자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공기가 좋아요. 맑고 물도 많고 공기도 맑고 먹을 것들도 풍부한 멀쩡히 살아있는 지구를 두고 왜 죽어버렸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살려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걔들이 못할 겁니다. 무슨 단순히 탐구 정신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화성 가서 뭐 할 건데요? 거기 가가지고 뭐 뭐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채굴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잘 살 겁니까? 우리가 영화 마스에서 보셨듯이 화성에서 뭐 이렇게 뭐 감자를 심고 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자, 심는다고 무조건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땅에 영양 성분들이 충분해야 돼요. 그 영양 성분 대부분은 비에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화성은 또 멀다고 하잖아요. 햇빛도 희미해가지고 뭐 거기서 보여준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 여기 어디? 자, 이렇게 이게 화성이랍니다. 이게 화성이래요. 그런데 여기 태양이 있는데 뭐 노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뭐 전반적으로 희미합니다. 자, 당연히 지구보다도 월등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계가 있다면은 그 열은 굉장히 약할 거예요.
화성 가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이제 막 사업 투자를 하는데 직원이 화성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화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착하면은 그 속에 자원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대박이 날 거다라고 하면서 화성 가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로켓 투자하고 시간 엄청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화성 사업을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이 그 회사 사장이라면은 그거 승인하겠습니까?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죠. 바로 캔슬 놔버릴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막연하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반사 이익은 불분명하고 그런 것에 일반 개인 회사도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뭐 화성 탐사하고 그리고 뭐 언제까지 화성에 탐사선 보내고 뭐 거기다가 기지를 세우고 뭐 이런 소설을 쓰고 있어요. 코앞에 있는 달도 착륙하지 못하면서 멀리 떨어지는 화성을 탐사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지 세운다고 대한민국도 깝죽깝죽거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 지정이 튼튼합니까? 건강보험도요. 여러분들 건강보험이란다.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앞으로 10년 후에는 국민연금 여러분들 받아갈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털려가지고. 그 정도로 돈이 없는데 쓸데없이 화성에다가 왜 돈을 투자할까요? 달에도 돈을 투자했죠. 그래서 이미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지금 달 표면을 탐사하고 있다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거 탐사해서 뭐 하게요? 가까이에 있는 달도 아직 착륙도 못 해놓고 화성에다가 식민지 건설하겠다고 그다 돈을 때려받고 있는 국가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당연히 비정상이죠. 그렇다면은 왜 이런 비논리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까? 차라리 그 돈이면은 그 돈에 1000만분의 1만 가지고도 저 남극 개발하면 되잖아요. 남극. 미지의 땅. 자,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탐험해가지고 거기 엄청난 양의 자원이 있다라고 미국 버나드 제독이 탐사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말했어요.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 있고 미국보다도 월등히 큰 대륙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석탄을 비롯해서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 자원이 고갈되니까는 화성까지 가가지고 자원을 걷어오겠다는 겁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앞뒤 전혀 안 맞죠. 환경을 위해 가지고 남극을 보호한다고요? 그러면서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서는 엄청난 기름을 갖다가 매연 일으키면서 대기권에다가 그러니까 오존층이죠.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있다고 친다라면은 오존층에 구멍 뻥뻥뻥 뚫으면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지구를 더 파괴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남극 미지의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남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냥 뭐 남극에 있는 얼음만 쓱 보여주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남극에 관심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남극에 대한 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그냥 그 양념 뿌리듯이 그냥 아주 찔끔찔끔. 우리나라 세종기지도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요. 남극까지 가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실내에서 콩나물 같은 거 키우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남극을 보호하고 있다고. 이번 지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말세 때, 종말 때가 되면은 곳곳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에서는 지구 온난화라는 뻥을 여러분들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지구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행성을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화성을 간다. 뭐 이런 결론들인데요. 멀쩡히 살아있는 별, 지구를 그냥 두고 애써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것도 현대 과학에 의하면은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가는 거리인데 왕복하는데 그럼 뭐 한 5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왕복하는데 5년 걸리는데 거기서 무슨 사업이 될 수 있겠으며 거기서 정말 엄청난 걸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 땅에 있는 우리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갇힌 사고 말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국가가 하는 짓거리들 하나하나 의심해보고 따져보면은 앞뒤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앞뒤가 맞지 않다라면은 이거 구린 거구나. 이거 분명히 우리한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화성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화성입니다. 진짜 화성이고요. 이거는 제가 촬영한 건데 하늘 안에 떠 있는 작은 조명이에요. 죄송해요. 요거 안 가렸네. 자, 이게 진짜 화성입니다. 화성은 흙덩어리가 아니고요. 흙덩어리는 저렇게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명이에요. 조명을 멀리 있는 조명을요. 이런 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일반 LED 조명도요. 멀리 있는 조명을 줌으로 당기면은 저것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명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나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화성은 이런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뇌가 된 거고요. 진짜 화성은 이거예요. 자, 요거는 뭐 좀 줌을 조금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초점이 조금 안 맞았는데 줌을 당겼을 때에 초점이 안 맞으면 요런 효과가 나옵니다. 초점이 잘 안 맞으면은 너무 많이 당겼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요. 조명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주가 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야 이놈아 이거는 초점이 안 맞은 거야 라고 하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 그냥 흐리게 나와야 되는 거죠. 조명은 초점이 안 맞으면 그냥 흐리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안에 육각형의 막 형태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줌을 당기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줌을 너무 많이 당겨서 그런 거고 이건 지금 적당히 당긴 거예요. 이게 진짜 화성이에요. 조명. 화성이 있다고 해도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 저거 화성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게 그 화성 연대표예요. 이게 화성으로 발사했다라는 1960년부터 뭐 실패하고 뭐 폭발하고 뭐 착륙도 하고 접근하고 통신 두절되기도 하고 접근 성공 뭐 1969년 70년 그냥 앞으로 달 갈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막 화성을 막 궤도시에는 뻔질나게 합니다. 아폴로 달 날아가는 그 시점쯤 해가지고 왜 이렇게 달에도 뻔질나게 갔다고 하고 화성에도 뻔질나게 막 발사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사기를 칠 거야. 이 사기 치는 인간들한테는 우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주가 있고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긴 진화에 의해서 생긴 하찮은 존재다라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소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화성 갔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73년에도 화성 가서 착륙하고 거기서 탐사도 하고 88년에도 착륙했고 뭐 포보스 1호도 착륙했고 2호도 착륙했고 또 90년대 돌아가지고 뭐 또 궤도 진입했고 미국에서 착륙해서 탐사까지 했고 1996년에도 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먼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탐사 로봇을 갖다가 저렇게 했는데 고작 코앞에 있는 달. 왜 미국은 달에다가 로보 같은 로봇을 착륙시키지 않을까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착륙시켰다고 하면은 또 달 사진을 수도 없이 찍어가지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달 궤도에다가 탐사선 보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후에 뭐 소식 들은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달의 뭐 초고화질 달 표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평생 구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달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 역시 하늘 안에 떠 있는 조명입니다. 조명. 우리한테 달을 알려주고 있는 달력이에요. 달력.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이 지금 막 보냈다고 화성에다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19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쉬지 않고 화성에다가 탐사선을 보냈다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축적된 기술이라면 달은 껌이잖아요. 껌. 코앞에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면은 따져봐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성에서 찍었다고 하는 이런 사진들, 자, 달에 착륙했으면 또 이런 사진들 셀 수 없이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중국도 달 착륙했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뭐 전혀 막 흐릿한 거 몇 장 보내고 그 다음에 소식이 깡통이죠. 지금 잠잠하잖아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빅뱅의 탑이 화성 가던 달을 가던 절대 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은 상공 25k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25km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자체는 없어요. 고작 해봐야 헬륨 풍선에다가 수소 풍선에다가 해가지고 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풍선으로 매달아서 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도 풍선 위성 걸렸죠? 중국 스파이 위성이라고. 스파이 아니 이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중국이 풍선 위성으로 미국을 감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서 말하니까 또 믿어버리네. 스파이 위성이 아니고요. 진짜 인공위성이 풍선이에요. 풍선. 자, 이런 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포토샵 조금 섞어가지고 이게 화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주 판타지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죽은 별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별을 버리고 왜 죽은 별로 가려고 길을 쓸까요? 저런 뉴스 하나 내보내면 사람들은요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우주 판타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우주가 어떤 요즘 세대들한테는, 옛날 세대들은 우주 얘기하면 웃어버리죠. 판타지니까. 요즘 세대들은 우주 얘기하면은요 리얼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우주 영화, 공상 영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우주인이 두둥실 떠 있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막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막 울트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 마약 같은 거거든요. 이 거짓말이 마약 같은 거라 가지고요 본능적으로 막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속아가지고 진짜 우주가 있구나 하고 홀라당 빠져버리는 거죠. 가도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물, 어떻게 그 많은 산소, 어떻게 그 많은 음식들, 그리고 그것만 필요합니까?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발생시키는 쓰레기 양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화성에다 다 갖다 놔놓고 전기도 없는데 거기서 핵 발전하려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토샵 처리가 된 사막이라든지 고원, 국립공원, 인적이 없는 이런 그 광활한 벌판들, 그런 데서 찍은 것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포토샵으로 처리해가지고 이게 화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스타워즈가 물론 스타워즈는 너무 좀 나갔잖아요. 너무 나갔으니까. 하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우주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상과학 영화 말 그대로 SF 장르인데 이런 SF 장르들을 거듭거듭 보면서 사람이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들 말고 그 세대들의 아버지 세대들은요 우주 얘기하면 배를 잡고 웃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황당한 거거든. 근데 요즘 세대들은 자라면서 그런 SF 공상 영화들, 미디어들에 세뇌되었고 그냥 태어나서 평생 동안 세뇌되었으니까는 안 속는 게 비정상일 정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남극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가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길을 쓰고 찾아봐도 남극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냥 얼음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구멍 뚫어서 얼음 연구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외에 남극에 살고 있던 문명들이라든지 거기도 고대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화산도 많이 있고요, 거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똘똘 말아 숨겨놔 놓고 허상의 우주를 쳐다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될 곳은 남극인데 남극은 보지 못하게 언급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허상의 우주 쪽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reptilian 안 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요거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뱀의 씨, 이 reptilian이
진짜 불사의 존재인가?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짧은데 이 reptilian들은 수명이 긴 건가? 그래서 막 변장하는 건가? 뭐 상상도 해보는데 무엇이 진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왜냐면은 명확하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못 봤으니까 없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reptilian에 관해서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서는 그냥 넘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평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증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둥근 지구가 가짜라는 증명도 명확하게 되고 평평지구의 증명 역시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실입니다. 이상한 놈이랑 세모 고사님이랑 왜 사이가 안 좋은 건가요? 왜 사이가 안 좋은 그게 아니고요. 그 세모 아저씨가 저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분은 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분이. 아마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제껴놔 버리는 거죠. 자, 화성이 진짜 있다면은 왜 죽은 별로 가려고 할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답변하지 못할 겁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1000만 배 많은데 왜 길을 쓰면서 바닥바닥 화성 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뉴스 내보내면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또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우주가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죠. 거짓말에 디테일이 포함된 겁니다. 우주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거짓말만 쳐놓은 게 아니고요. 그 세부 사항들까지 매뉴얼을 짜가지고 디테일하게 사기를 쳐도 치는 거예요. 아, 화성인들은 산소로 숨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방송 시작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 채널 안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막 밤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채널 활동을 멈추려고 합니다. 제가 이 평평지구라는 이 컨텐츠가 아니죠. 이건 뭐 진실이다 보니까 어떤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지금까지 한 뭐 6년째 달려오고 있어요. 6년째 달려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냥 한 곳만 보고 제가 지금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영상 만들고 라이브하고 영상 만들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이것만 한 6년 가까이 하니까 제 나름 할 만큼은 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내일이 없이 살았어요. 강태공님 같이 짧은 세월은 아니었죠. 내일이 없이 저는 하루하루 살았어요. 정말. 근데 제가 내일이 없이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내일은 계속 오더라는 겁니다.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이거 뭐 방송 길어봐봐야 뭐 한 2년? 2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하루만 살고 있죠.
이놈의 내일은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자고나 또 내일 오고 내일이 오고 주님 오셨으면 하는데 이 밤에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고 나면 계속 내일이 도래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서 지나갈수록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무지막지하게 힘들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하게 그런 거 뭐 내색한 적은 없었지만은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또 그래서 어떤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만 된다면은 예수님 올 때까지 버티면서 이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계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더군다나 또 집안 일도 막 뭐 3, 4중고로 뭐 시달리다 보니까 뭐 뇌가 터진다는 말, 뭐 이 말 뜻이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뇌가 터질 것 같아. 예. 또 그런 게 이제 막 누적이 되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더 이상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재정비해가지고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돌아오는데 뭐 노래 가사처럼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진 나. 그 노래 옛날 노래 뭐였더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강태공님, 제가 뭐 이 방송을 지금 접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영상 올린다. 실제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일이 생겨요. 막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 창작의 고통 여러분들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던 말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도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지만 뭐 제가 지금 잠깐 멈춘다고 해가지고 이 평평지구의 진실이 멈춰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원효님 또 진등하세요님 뭐 이런 분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각 지역에서 뭐 광주 모임도 그렇고 자, 이런 모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나가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그 약속하고 안 지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음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못 드리겠지만 제가 재정비되면은 냉큼 달려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시간을 야금야금 좀 먹어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저는 항상 지금까지 이거 저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동역해 주셨던 분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고 가슴이 따뜻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약속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정비가 되면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평평지구는 계속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정명규 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제가 뭐 들어가진 않지만은 거기 지금 뭐 원효님이나 뭐 진등하세요님 이런 분들이 이제 관리자로 계시니까 거기 계속 쭉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시간 나면 뭐 잠깐 뭐 들리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안티분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